안녕하세요.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도시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소장 이근탁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자 2035년 화성도시 기본계획을 읽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화성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아는 만큼만 설명을 좀 드리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 사무실은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62-1번지에 있고요. 쉽게 찾아오시려면 여기 동탄고등학교에 오셔가지고 여기 코너 자리에 저희 사무실이 있습니다. 사무소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겼고요. 저희는 이렇게 블로그도 운영하고요. 제가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네이버 TV 채널도 운영하고 각종 SNS 활용할 수 있는 거 모두 해서 광고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저희 사무실에 물건을 주시면 아무튼 원하시는 조건으로 이제 계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광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광고하는데 비용이 따로 드나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도 계신데 그런 거 전혀 없고요.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알아서 다 광고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제 살림이 있으시거나 이제 거주 중이신 집도 계신데 그런 부분은 가능하면은 그 사생활 노출이 안 되시도록 블로그 사진에다가 모자이크 처리를 다 해드리고요. 혹시나 동영상 촬영도 허락을 해주시면 동영상도 웬만하면은 그런 사생활 부분은 노출이 안 되도록 제가 조금 알아서 좀 피해서 찍습니다. 그냥 집 구조 같은 것만 조금 보일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하니까 많이 매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사무실이고요. 아까 지도에서 보셨지만 여기가 동탄고가 되고요. 여기 동탄고. 네, 저기 사무실입니다. 동탄탑 부동산입니다. 사무실이 조그만한데 그래도 이제 나름대로 코너 자리에 구한다고 구했습니다. 네, 저희 사무실 소개는 여기까지만 하고 그리고 동탄신도시에 대해서 잠시만 이제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잠시만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탄신도시가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기흥 IC부터 이렇게 경부 고속도로가 남북 방향으로 지나갑니다. 기흥 IC 화면이 조금 더 지도를 조금 더 확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경부고속도로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요. 지금 제일 핫한 곳이 사실 여기 동탄역입니다. 여기 SRT가 지금 SRT역이 있고요. 요 역은 지하 6층입니다. 지상에는 역사가 없습니다. 지하 6층. SRT 타시려면 지하 6층까지 내려가셔야 되고, 그래서 동탄역 주변으로 이렇게 지금 제일 좀 핫한 곳이라고 할 수가 있고, 여기 경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여기 반원이 있는 부분, 요 부분을 보통 이제 동탄 1기 신도시라고 많이 말씀들 합니다. 그리고 여기 경부고속도로 우측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라인을 못 그리지만 대충 이 정도. 여기가 동탄 2기 신도시입니다. 여기가 동탄 1기 신도시. 이쪽이 오산 쪽이고요. 오산이랑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화성시 능동이고요. 어차피 이게 동탄도 이제 화성시 소속이긴 한데 이제 신도시라고 해서 이제 새로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29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 29페이지까지 읽었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여기 30페이지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5년 화성도시 기본계획 읽고 있고요. 지금은 2장 화성시의 특성과 현황입니다. 요거는 이제 내용이 보통 이제 통계 연보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자료가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공인중개사 강의를 처음에 시험을 보고 실무 교육을 받을 때 어떤 교수님께서 그 지역에 대해서 제일 잘 알려면 요거 그 지역에 대한 통계 연보를 좀 찾아보라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통계 연보라는 그 자료가 있더라고요. 이거 일반인들께도 공개가 됩니다. 통계 연보 이걸 보면은 뭐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 지역에 대해서 뭐 의사 수가 몇 명이 되는지 병원 수가 몇 개인지 초등학교가 몇 개인지 뭐 이런 거 되게 자세하게 잘 나오더라고요. 이런 거를 이제 기반해서 여기 현황 및 특성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3번 읽어보겠습니다. 화성시 일반 현황 및 특성. 네, 가 자연환경입니다. 위치 및 면적. 네, 화성시의 행정구역상 위치입니다. 화성시는 한반도 중서부에 속하는 경기도의 서남 해안을 끼고 위치해 있으며 육지로는 7개의 시군과 접하고 바다로는 서해의 평택항으로 충청남도와 경계가 되며 서쪽의 옹진군과 접하며 성감대 대부도를 마주하여 동서간의 최대 거리는 57.1km, 남북간은 35.3km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뭐 잠시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이제 화성시를 이렇게 정사각형처럼 생겼다고 가정을 한다면 여기 한 변이 33km 정도 나오더라고요. 33km 굉장히 큰 면적입니다. 거의 서울시와 맞먹는 그런 면적입니다. 그리고 육지의 경계는 동으로 용인시, 남으로는 오산시와 평택시, 북으로는 수원시, 안산시, 시흥시가 접하고 있으며 바다로는 북쪽에 인공해수호인 시화호와 서쪽에 안산시의 대부도, 성감도, 탄도, 불도, 풍도, 육도, 남쪽에는 아산만을 경계로 충청남도 당진시와 접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화성시 행정구역 현황을 보시면 면적은 693,929제곱킬로미터이고요. 사읍, 구면, 13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안동, 병점 1동, 병점 2동, 반월동, 기배동, 화산동 여기가 이제 조금 핫한 곳이죠. 동탄 신도시라고 부르는 보통. 네, 여기가 이제 동탄 신도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동탄은 1동부터 동탄 6동까지 네, 이렇게 있고 봉담읍, 우정읍, 향남읍 여긴 동쪽 부분이고 이제 서쪽 부분은 봉담읍, 우정읍, 향남읍, 남양읍, 매송면, 비봉면, 아도면, 송산면, 서신면, 팔탄면, 장안면, 양간면, 정남면, 세솔동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자세한 수치는 뭐 안 읽어보고 동탄은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쪽에 일을 하고 있으니까 동탄이 그래도 면적이 꽤 넓게 차지하는 것 같긴 하네요. 화산동도 면적이 꽤 큰 것 같고 11.608제곱킬로미터 면적이 동탄 6동이 30.694제곱킬로미터 동탄 5동은 11.407제곱킬로미터 동탄 4동은 동탄 5동은 11.407 동탄 4동은 4.237 정도 면적이 됩니다. 뭐 나왔으니까 동탄 1동 이렇게 한번 찾아볼까요? 어떻게 네, 보시면 아까 이렇게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고요. 동탄 1동은 이렇게 경계가 있습니다. 네, 여기가 동탄 1동 그리고
요 부분이 일동이었으니까 여기 살짝 아래쪽에 이렇게 동탄 2동이 됩니다. 이렇게 네, 여기가 동탄 2동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동탄 3동 네, 이렇게 치면 여기 파란 부분이 이제 동탄 3동입니다. 동탄 3동. 네. 네, 요렇게가 이제 아까 2동이었고요. 한 요 정도가 1동이고요. 1동. 아, 여기가 동탄 2동. 그래서 보통 이제 동탄 1동, 2동, 3동까지를 이게 경부고속도로 좌측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서 여기가 동탄 1기 신도시라고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동탄 4, 5, 6동을 이제 동탄 2기 신도시라고 말씀들 많이 하시고 지도를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보시면 경부고속도로가 이렇게 있고 이제 2기 신도시는 경부고속도로 우측에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동탄 4동. 이제 잠깐 설명드리면 여기 동탄역이 있고요. 요렇게 여기가 이제 시범단지라고 해서 동탄 2기 신도시를 만들면서 가장 먼저 이제 아파트 단지들을 건설한 요런 시범단지 지역이고 여기가 가장 비쌉니다. 예, 아파트 가격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여기 뭐 포스코 아파트, 여기 한화 아파트, 뭐 여기 우남 버스팁에 이렇게 있는데 가장 비싼 곳은 30평, 한 33평 기준으로 10억 넘는 것도 봤습니다. 매매가 기준입니다. 네. 조금 핫한 지역이죠. 왜냐면 여기 이제 SRT 타야로 다 걸어서 이동하실 수 있는 거리다 보니까, 동탄역에서. 그래서 여기 시범단지 쪽이 조금 비싸고요. 이제 외곽지로 갈수록 아파트 값은 조금 저렴하지만 아직까지 이제, 교통이 약간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동탄에서 조금 핫한 지역도 꼽으라면 이제 여기 동탄 호수라고 있습니다. 여기 동탄 호수. 네, 이쪽에 이제 호수 우측편에 여기 부영 단지가 엄청나게 있고요. 네, 부영 아파트. 네, 뭐 아시겠지만 아파트 단지 촌입니다. 거의. 그리고 이쪽에 뭐 신규 아파트 지금 하나 생기고 있고요. 뭐 테라스라고 해서 이렇게 테라스 있는 약간 저층 조금 고급형 타운하우스 같은 그런 집들도 있고 네 그리고 네 여기 호수공원을 이렇게 살짝 조망할 수 있게 여기가 이제 포스코 아파트도 좀 들어가 있고요. 뭐 여기 있는 신도시 하우스디 더레이크 아파트 뭐 이런 식으로 여기 방교초 방교중이 있고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리베라 CC라고 뭐 큰 골프장이 하나 있습니다. 리베라 CC. 네, 그래서 이쪽에 이제 힐스테이트 조금 브랜드 있는 아파트 좀 소개해드리면 제가 정확하게 다는 모르지만 제가 아는 것만 잠시 설명드리면 요즘도 이제 위치해 있고요. 다 일일이 다 지금 해드리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탄 4동까지 보셨고요. 동탄 4동은 약간 동탄 2기 신도시에서 약간 북동탄 쪽을 이제 동탄 4동이라고 하고요. 동탄 5동. 네, 동탄 5동은 면적이 엄청나게 큽니다. 여기 경부고속도로, 이게 경부고속도로 이렇게 지나가고 여기 위쪽이 이제 동탄 4동이었다면 동탄 5동은 이제 중동탄 정도 되겠습니다. 이제 흔히들 이제 중동탄 이렇게 동탄 4동이 죄송합니다. 여기가 4동이었어요. 4동. 여기가 중동탄이고 참 뭐 거꾸로 말씀을 드렸네요. 여기가 뭐 북동탄 뭐 쉽게들 그렇게도 말씀하시고요. 엄청나게 큽니다. 면적이. 네, 이렇게
동탄 5동. 이건 아니고요. 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탄 6동 보시겠습니다. 동탄 6동. 네, 이것도 이제 아까 여기 부분이 이제 동탄 4동이었고요. 중심부 중동탄, 여기가 북동탄, 동탄 5동. 그리고 여기 동탄 6동은 이렇게 해가지고 좀 아래쪽에 호수공원을 이제 포함하고 있는 아래쪽 부분은 이제 동탄 6동이라고 말씀들 많이 합니다. 이쪽에 이제 뭐 남동탄이라고 많이 지칭들 하고요. 여기 방교동이라고 해서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고요. 예전에는 방교리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방교동으로 이제 승격이 돼서 이렇게 동탄 6동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동탄역 중심, 거의 중심이 있고, 이쪽은 이제 동탄 1기 신도시, 요 동탄 4동, 5동, 6동 합해서 동탄 2기 신도시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네, 여기까지만 좀 설명드리고, 이제 다시 본문으로. 네, 그리고 제2장 화성시의 특성과 현황 보시고 계십니다. 관로 2번 지리적 여건, 지리적 여건 보시겠습니다. 화성시는 경기도 내 자치단체 중 5번째로 넓고, 도시지역, 농촌지역, 어촌지역, 공업지역, 산간지역 등이 고루 분포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동탄 신도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쪽은 이제 서해안 쪽에 전곡항이랑 뭐 바닷가가 있습니다. 전곡항. 네, 이쪽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농촌이 아니고 어촌이죠. 죄송합니다. 여기 어촌이 전곡항 있고, 뭐 동탄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다 시골입니다. 그래서 여기 농촌 지역이 있고, 공업 지역은 뭐 일단 제가 아는 곳은 방교동, 네, 있고, 네, 산간 지역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화성시는 수도권 권역 설정, 뭐 관로 보시면 서울 인접 도시권, 동부 내륙권, 서부 해안권, 동남부 내륙권, 남부 임해권, 그러니까 수도권 권역 설정에서 서부 해안권이자 남부 임해권으로 설정되어서 중국 교역을 위한 서해안 개발의 전초 기지로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 연접된 중심지로서 사회 간접 시설이 갖춰진 개발 잠재력이 큰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철도, 국도 등 사통 발달의 도로망이 연결되어 있고, 서울 중심에서 1시간 이내 거리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아까 지도에서 살짝 설명드렸는데 기흥 IC가 있고요. 네, 보통 이제 기흥 IC를 통해서 서울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서울로 많이 가시는데, 송파구 쪽에 아산병원이 있는 위치 있잖아요. 거기까지 가는데 차가 뭐 특별히 그렇게 많이 밀리지 않으면 1시간에서 약 1시간 뭐 20분, 차가 조금 밀리면 20분 정도? 그 정도 걸리더라고요. 네, 제가 여기를 좀 자주 가는 편이어서 그렇게 대충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판교까지는 한 3, 40분? 네, 차 밀리면 4, 50분. 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각종 산업시설, 네, 택지개발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시화지구, 화옹지구 등 대규모 간척 사업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암리, 죄송합니다. 제암리, 수촌리, 3.1 독립운동 유적지, 융건릉, 용주사 등 관광자원이 있고요. 그리고 68.46의 해안선에 접하고 있어서 해안선 길이가 68.46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볼거리와 목거리 모두 보유한 천혜 관광자원 보유지역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지리적 위치를 좀 자세하게 보시면 경도와 위도의 극점, 극동은 이제 동탄면, 신리, 상봉 고개가 이제 동쪽으로 제일 치우친 곳이라고 하는 것 같고, 서쪽 끝은 우정읍 국화리 덜거머리 섬이라고 합니다. 뭐 동경 126.31 어떻게 읽어야 돼? 31 분
분이라고 그러나요? 네, 이게 예전에 배웠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는데, 극남은 네, 우정읍, 매향리, 방도 앞바다에게 뭐 북위 37도 정도 된다고 하고, 네, 극북은 매송면, 송사리, 웃사촌이란 곳이 있나 봅니다. 북위 37도 뭐 17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동서간 거리는 약간 57km 정도 되고, 남북간은 약 35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약간 이렇게 퍼진 형태인 것 같습니다. 화성시를. 네. 네, 보시면 자료는 네, 2015년 화성시 통계연보 자료입니다. 그리고 제2장 화성시의 특성과 현황 계속 보고 계십니다. 2번 지형 및 지세. 1표고. 네, 화성시의 지세는 동북쪽으로 비교적 산세가 깊은 산지를 형성하고, 중앙은 저산성 구릉지대를, 그리고 서쪽으로는 저평한 평야지대를 이루면서 서해와 연접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경기 서부 해안지대의 저평한 평야지대에 포함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표고 100m 이하의 지역이 전체의 94.2%로 토지 이용에 유리한 지역 여건을 가집니다. 화성시가 좀 다녀보면 엄청 큰 산이 아니라 높은 산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100m 이하짜리. 네. 약간 뭐 산등성이 같은 구릉지 같은 산들이 많고요. 이런 높은 산은 전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뭐 물론 이제 장단점이 있겠지만, 뭐 이런 구릉지 같은 게 있으면 토지 이용하기에는 좋겠지만, 저는 이런 산 조망 이런 걸 좀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산이 조금 많이 있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표고 분석 결과 보시면, 네, 200m 이상은 뭐 없습니다. 거의 3.5제곱킬로미터, 구성비 0.5%밖에 없고, 100에서 200m짜리 산도 5.3%밖에 없고요. 이제 100m 이하가 뭐 거의 대부분이면, 그러니까 약간 낮은 산 이렇게 뭐 이런 것만 좀 많고, 높은 산은 거의 없습니다. 네, 표고 분석도를 보시면 여기 좀 진한 녹색이 좀 높은 산 지역인 것 같고, 이렇게 연한 녹색이 네, 좀 되게 평야지대 같은 그런 부분. 여기가 조금 있네요. 동탄 신도시 쪽이죠. 여기가 네, 동탄 2기 신도시 쪽인 것 같은데, 이쪽에 좀 치우쳐 있고, 여기 중부 쪽에 네, 높은 산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제 해안도 접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제2장 화성시 특성과 현황 계속 보고 계십니다. 네, 괄호 2번 경사도가 2도 미만인 지역은 화성시 전체 61.4%로 네, 개발에 유리한 지역 여건을 갖추고 있음. 네, 그래서 뭐 경사도도 뭐 급한 이런 경사가 없고, 거의 2도 미만의 뭐 이런 경사지여서 개발에 유리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20도 이상 경사가 되는 지역은 거의 뭐 0.8%밖에 없고, 2% 미만 경사가 대부분 61.4%입니다. 네. 그래서 뭐 개발하기가 좋은 이런 경사도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진한 부분이 이제 경사도가 좀 급한 지역이고, 이런 부분들 대부분 이제 평지가 있습니다. 네. 뭐 계속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 이제 동탄 신도시입니다. 동탄 신도시. 여기는 오산시가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네, 제2장 화성시 특성과 현황 계속 보고 있고, 3번 수계. 네, 화성시 내에서 하천 현황은 네, 국가 하천이 2개소 있고요. 황구, 지천, 오산천이 있고요. 지방 하천이 23개소로 네, 총 유로 연장은 122.17km라고 합니다. 주요 호수는 네, 시화호, 화성호, 남양호 등이 있으며, 주요 저수지로는 네, 보통, 멱우, 동방, 기천, 덕우, 저수지 등이 있습니다. 네, 하천 이런 거는 지금 뭐 제가 크게 뭐 이렇게 꼼꼼하게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국가 하천이 한 2개 정도 있고, 네, 지방 하천이 23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도를 봐도, 제가 봐도
뭐 특별히 이게 뭘 나타내는 건지 지금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네, 수계 분석도록 합니다. 요거 넘어가고요. 네, 기상 및 기후 보시겠습니다. 화성시 네, 특성과 현황 계속 보고 계십니다. 네, 한반도의 중서부에 속하는 화성시는 온난한 남부지방으로부터 대륙성의 북부지방으로 옮아가는 전이지대에 속하고 있고요. 2016년 화성시 연평균 기온은 13.6도씨이며 네, 봄, 3월에서 월의 평균 기온이 13.3도씨를 보이며 네, 여름에서 6월, 8월은 뭐 25.6도씨, 가을은 뭐 9월에서 11월 정도면 15.1도씨, 겨울은 0.2도씨 정도입니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강우량은 1464.56mm로서 7, 8월에 집중 강우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최대 강우량은 2011년 1975.9mm, 최소 강우량은 2015년 751.1mm로 큰 격차를 보입니다. 이런 거는 이제 화성시에서 농사를 지으시거나 뭐 이런 그 날씨 관련된 그런 산업이나 이런 거는 좀 중요하실 것 같은데 저희는 일단은 조금 그냥 가볍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월별 뭐 기온 및 강수량 쭉 나오고 있는데 뭐 지금 꼼꼼하게 읽어봐야 이제 뭐 수치가 기억이 날 것도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요 정도 이렇게 있다, 이런 자료가 있다 하는 것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네, 기상 개방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계절별로 풍속은 뭐 이 정도, 네, 상대 습도는 이 정도, 그리고 연간 온도 현황도 뭐 이렇게 최고 노란색이 최고 온도, 파란색이 최저 온도, 네, 평균 이렇게 보시고 강수량도 7월에 거의 뭐 제일 많이 오는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제2장 화성시 특성과 현황 이제 관로 5번 해양 환경입니다. 네, 해안선 및 도서입니다. 화성시의 해안선 총 길이는 2007년도에 158km로 경기도 전체 해안선 길이 303.57km의 절반을 차지하였으나 이후 방조제로 인한 해안선의 길이가 감소되어서 2016년 말 현재 화성시의 해안선 총 길이는 72.40km 정도로 네, 경기도 전체 해안선 길이 276.05km의 28.7%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화성시 연안에 분포하고 있는 도서는 유인도 3개소, 이제 사람이 살고 있는 섬이라는 뜻이겠죠. 네, 제부도, 이파도, 국회도가 있고요. 무인도 16개소로 총 19개소이며 네, 도서의 면적은 2.00제곱킬로미터이며 유인도에는 393세대 705명 정도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인도에는 한 705명 정도, 생각보다 많지는 않네요. 705명 정도 계시다고 하시고, 네, 이런 것도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섬에 계시고 하신 분들은 당연히 중요한 거겠지만 저희는 지금 좀 간단하게 보고 이런 게 있다 하는 것만 보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는 역시 화성시 2017년 통계연보에서 나온 자료고요. 네, 뭐 제부도 이렇게 생겼고 이파도 이렇게 생겼고 뭐 국화도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는 한번 가본 적이 있는 것 같고 여기 두 군데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네, 화성시 특성과 현황, 네, 관로 나번 보시면 연안 및 해양입니다. 화성시 연안은 네, 기존 관광지 난개발로 인한 연안 자연환경 훼손 및 연안 접근성 악화와 대규모 간척지 매립, 대송지구, 화홍지구 등 이런 간척지 매립 등 연안 개발로 인한 오염원 증가에 따른 대책 및 체계적인 보전 관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수려한 자연경관 및 해양자원 등의 가치가 높은 풍부한 해양관광 자원 보유에도 불구하고 관리 방안 및 전략이 부재로 인해서 난개발과 해양 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화성시 연안 관리 권역 설정 현황입니다. 절대 보전 연안, 완전 보호해야 되는 그런 지역인 것 같죠. 이런 거는 비율이 11.2% 정도 있고, 주운 보전 연안 83.58%, 이용할 수 있는 연안 3.13%, 개발 조정 연안 1.83%, 개발 유도 연안 0.34%, 이런
구역 설정을 해놓고 이렇게 개발을 하나 봅니다. 네. 화성시 전국항, 여기 유명한 거는, 대하라고 아시죠? 새우. 요거 좀 가을철 되면 유명하고요. 여기 또 요트 같은 거, 요즘에 좀 요트나 조그만 보트 같은 것도 많이들 좀 이용하시잖아요. 조금 여유 되시고 하신 분들. 요런 거 이제, 요 보트 선착장이라고 그러나? 선박장이라고 그러나? 요런 것도 있고요. 공평항도 아마 거의 전국항이랑 붙어 있는 걸로 아는데, 이런 공평항도 있고, 시화호도 있습니다. 저거. 여기는 사실 못 가봤습니다. 제2장 화성시의 특성과 현황 계속 보고 계시고, 다 갯벌 및 염전입니다. 전체적으로 비교적 완만한 구릉지를 형성하고, 두 개의 작은 반도가 해안으로 돌출되어 있으며, 반도란 건 이렇게 바닷가가 있으면 이렇게 돌출되는 걸 반도라고 하나요? 이렇게 들어가는 걸 만이라고 하고, 뭐 지리 시간 다시 이제 약간 떠오르긴 하는데, 네. 그리고 해안에 접한 대부분의 지역이 갯벌로 형성되어서 간척 자원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화성시의 갯벌은 시화호 및 화성호 담수화로 많은 부분이 상실되었으면 좀 안타깝긴 하네요. 네. 2009년 말 현재 서신면 성교리의 안정된 갯벌과 제부도 궁평리의 불안정한 갯벌, 화성 방조제로 인한 영향이 심한 우정읍 매양리 갯벌이 있음. 화성시의 염전은 습지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고 있으나 대규모 매립 사업으로 인하여 농업, 산업단지 및 도시용주의 목적으로 용도 변경되고 있으며 현재 서신면 일부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신면 거의 서쪽 끝이 이제 서신면인 것 같아요. 화성시 서신면. 여기 녹색으로 이렇게 된 부분이 이제 염전 부지고요. 이 빨간색은 이제 염전에서 폐지된 부지인 것 같고, 여기는 이제 저수로 부분이고, 성토 부분, 이렇게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네, 백미리 갯벌, 서신면, 염전, 매화리 갯벌. 저도 사실 이런 거 구석구석 다 가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일단 저도 되게 생소한 이런 지명이 많이 나옵니다. 기회가 되면 이제 좀 시간 날 때 이런 데도 좀 찾아다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도 일단은 화성시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 어떤 분들이 화성시 어때요? 혹시나 물으신다면 이런 것도 좀 설명을 해드리고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네. 그리고 이제 나 인문 환경입니다. 네, 도시 세력관, 네, 행정권 이런 부분은 이제 조금 이제 읽어보면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화성시 행정구역은 4개읍, 9개면, 13개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네, 행정구역의 면적은 육지부는 약간 693.92제곱킬로미터, 해면부는 432.21제곱킬로미터로 총 1126.13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래서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정사각형이라고 가정을 하면 네, 요게 면적이 1126제곱킬로미터 정도 되고 여기 한 변이 33km 정도. 제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을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서울시가 똑같이 이렇게 정사각형처럼 본다면 약 40km 제곱킬로미터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면적이 거의 뭐 좀 그래도 차이가 지금 기억이 정확하진 않은데 아무튼 좀 비슷하거나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정확하진 않은데 기억이. 예. 화성시 남양읍에 화성시청이 위치하고 있으며 네, 동부의 6개동과 정남면의 관할로 하는 동부 출장소가 설치되어 동탄의 6개의 동을 관할로 하는 동탄 출장소가 설치되어 있음. 네, 동부 출장소가 지금은 그때 잠깐 뭐 지난 시간인가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동탄역 옆에 그 동탄 2기 신도시입니다. 동탄역 근처에 이렇게 동탄 출장소가 있습니다. 동탄 출장소. 네, 동탄역 옆에 라스 플로레스라는 네, 근린 상가 건물에 2층, 3층에 동탄 출장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네, 경제권 보시겠습니다. 다 읽었나요? 그렇죠. 다 읽었고, 경제권 보시겠습니다. 화성시의 거주자들은
네, 경제활동은 대부분 화성시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 좋은 거죠? 만약에 뭐 일하러 외부로 많이 유출이 된다 하면 이제 그런 자족 기능이 좀 부족한 도시니까 내부에서 웬만한 걸 다 해결한다는 건 이제 자족 기능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디선가 읽었던 것 같은데 도시 인구가 20만 명 정도는 넘어야지 이런 뭐 쉽게 말하면 자급자족할 수 있는 도시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화성시 산업별 종사자 중 1차 산업은 0.1%밖에 안 되네요. 260명 정도로 비중이 낮고 광업 및 제조업 2차 산업은 약 56.2%. 네, 2차 산업 광업 및 제조업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3차 산업 종사자는 43.7% 정도 되신다고 합니다. 비슷하네요. 2차 산업, 3차 산업. 이거는 약간 관광 산업 같은 건가요? 3차 산업이면? 네, 화성시는 현대 기아자동차, 이게 저기 그 매향리라고 그 서쪽에 약간 그 해안가 쪽에 가시면 여기 현대 기아자동차 공장이 크게 있더라고요. 제가 뭐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게 있다는 거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 삼성전자 동탄 1기 신도시 이렇게 경부고속도로 있고 이렇게 1기 신도시가 있으면 이쪽에 엄청 그 크게 삼성전자 사업장이 있습니다. 이게 기흥 사업장도 있고요. 여기 동탄 사업장, 기흥 사업장. 이분들이 거의 저희 이제 사무소에 그 신입 사원분들이나 아니면 기숙사 계시던 분들이 집 구하러 많이 나오세요. 이게 보통 이제 나오실 때 투룸이라고 일반적으로 저희끼리 이제 투룸이라고 하면 이렇게 거실이 하나 있고 방 이렇게 붙은 걸 투룸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룸 이렇게 거실 이런 걸 이제 투룸이라고 많이 말씀들 하시는데 여기 삼성전자 다니시는 분들이 대부분 여기 저희 부동산 수요를 차지하고 계세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여기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뭐 평균적인 시세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투룸 기준으로 이제 전세가가 보통 2억 한 천에서 2에서 3천까지 정도. 네, 조금 좋은 집은 한 1억 2, 3천 달라고 하시고 그냥 좀 무난한 집은 이게 1억 천 정도 달라고 많이들 말씀들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두 분 정도 친구분이나 뭐 이렇게 자매분들, 가족분들 두 분 정도 만약에 이렇게 삼성 같은 데 다니시다가 집 구하시면 이제 3룸 정도 많이 구하시고요. 각 방 하나씩 쓰시고 뭐 서재 같은 거 하나씩, 옷방 같은 거 하나씩 놓으시려고 이런 거는 지금 전세가가 한 1억 5천 정도서부터 한 1억 한 7천, 8천 정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물론 당연히 그 위치나 시세 그런 아파트 브랜드 이런 거에 다 다르지만 평균 동탄 내부 이제 아파트입니다. 저희 쪽 사무실 주변의 아파트들은 뭐 30평 기준으로 한 3억 초반대. 예, 자세하게 뭐 딱 이제 얼마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그 정도 형성되어 있는 것 같고요. 전세가는 2억 한 초중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30평 기준입니다. 30평. 네, 뭐 엄청 비싼 데도 있고 당연히 더 싼 데도 있겠지만 이제 대충 저 정도면 동탄의 시세가 반영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제 위치나 그런 아파트 그런 특성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명인제약 한미약품이라고 이제 여기가 딱 그 동탄 1기 신도시에서 2기 신도시로 이렇게 넘어가는 길목에 한미약품이라는 그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좀 유명합니다. 한미약품이 어디 뭐라 그러나요? 랜드마크라 그러나? 이게 한미약품에서 어디로 가세요? 약간 어디 쪽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들 많이 하시는 편이고요. 그리고 대웅제약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기업들이 하여튼 이런 기업들이 위치하고 있고 경제 수준이 높은 편입니다. 이거 엄청납니다. 이 부분. 네, 제가 무슨 삼성 뭐 팬도 아니고 저는 삼성 직원도 아니지만 동탄에서 공인중개사를 일을 해다 보니까 이 기업의 그 규모나 이런 거를 참 실감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당연히 이제 매양리 쪽에 가시면 요분들 때문에 이제 부동산에 좀 활기가 뛰겠죠. 이제 저희 쪽은 요 회사 때문에 지금 좀 괜찮은 편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아무튼 이분들이 거의 10분 중에 8, 9분 정도, 네, 여기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오십니다. 그리고
2014년 이후 이제 도내 재정사립도 1위. 네, 이런 거는 좋은 것 같죠? 네. 재정사립도 1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문화관, 학교, 병원, 문화시설 등의 각종 시설을 이용하는 인구의 지역적 범위를 사회권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서해안과 연접하고 있는 특성상 네, 풍부한 자연자원 및 윤건릉, 화성, 당성 등 역사자원이 위치하고 있고요. 또 이와 연계한 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이 용이하다고 합니다. 네, 화성시의 부족한 각종 주민 편익 시설, 이런 건 좀 부족하다 보네요. 네. 그래서 주민들의 사회 활동은 좀 저조한 편이긴 하나, 네, 신도시, 도시개발 사업 등 지속적인 주거 개발과 산업단지 개발 등에 의해서 편익 시설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동탄 신도시도 규모가 엄청난데 종합병원이 딱 하나 있습니다. 한림대 병원이라고 이제 기흥IC 쪽 입구 쪽에 요거 병원 하나 있고요. 그리고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홈플러스 하나 있고, 네, 이마트 하나 있고요. 그래서 뭐 이런 시설이 아직은 넉넉한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신도시, 대규모 신도시인데도 이 정도니까 신도시를 벗어난 그 외곽 지역은 더 좀 그런 편익 시설 같은 건 좀 부족할 것 같아요. 네, 환경권 보시겠습니다. 화성 지역의 지질은 편암, 황암, 암질, 편마암, 단상, 변성질, 편마암, 호상, 편마암, 충적층인가요? 아니, 맞네. 충적층이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질 분석도를 보시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크게 그냥 대충 이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읽기도 힘드네요. 뭐 말이 어려워서. 네, 이거 이제 중요하겠죠. 교통여건. 네, 화성시의 특성과 현황 중에 이제 교통여건입니다. 네,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남북 방향으로 네, 경부 고속도로가 있고요. 네, 서해안 고속도로, 그리고 평택 화성간 고속도로가 있고요. 요건 남북 방향, 이제 동서 방향으로는 동담 동탄간 고속도로가 지나고 있으며, 여기 동서 방향 고속도로가 하나 있나 봐요. 국도는 1호선, 39호선, 43호선, 77호선, 82호선 등 총 5개 노선이 지나고 있습니다. 네, 지방도는 301호선, 315호선, 317호선, 322호선 등 총 12개 노선이 지나고 있으며 시도 76개, 국지도 4개 노선이 지나고 있습니다. 네,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경부고속도로 이렇게 슝 지나가고 있고, 여기가 동탄 2기 신도시, 요 정도가 동탄 1기 신도시고요. 네, 남북 방향으로 네, 평택 시흥고속도로, 그리고 서해안 고속도로 있고요. 평택 화성 고속도로 있고요. 아까 봉담 가로 방향은 어디죠? 가로 방향 봉담 봉탄간, 이거는 어디 있지? 봉담 동탄간. 여기 표시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 넘어가고, 인구도 조금 뭐 중요한 것 같긴 합니다. 네, 인구 보시겠습니다. 총 인구 및 가구 변화 추이입니다. 2016년 기준 총 인구는 67만 5,575인, 외국인은 제외하고요. 외국인은 제외, 이게 외국인 포함인 숫자고, 외국인은 제외하면 64만 89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총 인구는 전국 대비해서 약 1.32%, 경기도 대비 5.33%입니다. 네, 인구 증가와 함께 총 가구 수는 증가하지만 가구당 인구 수, 한 집에 사는 가구원 수는 반대로 감소 추세인 것으로 보아 핵가족화가 심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출산율도 낮아지고 따로 이렇게 독립적으로 가구를 구성하는 비율이 높아지죠. 조금 이제 경제 여건이 되시거나 20대가 넘으면 이제 독립하시고 혼자 사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특히나 여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요거 S전자 요분들이 거의 다 혼자 사세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각종 택지개발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 등의 영향으로 2003년에서 2016년 화성시의 인구는 24만 명 정도에서 약 67만 명으로 엄청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1960년대에 21만 7,223명이던 화성의 인구가 1990년대에 오히려 조금 감소했다가 16만 4,235명으로 감소했다가 2001년에 21만 4,729명으로 급증하여서 급격한 양적 팽창 양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화성시 행정구역 일부가 수원시를 비롯한 주변 지역으로의 편입으로 94년과 95년 두 번 정도는 인구가 감소한 시절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세대수는 이렇게 조금씩 증가하고 있고, 네, 인구수는 좀 이렇게 여기서 좀 급격하게 증가했다가 조금 했다가 다시 이렇게 좀 올라가는 추세이고요. 인구 밀도도 이렇게 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표 같은 거는 최근 자료 정도만 보시겠습니다. 96년도에 몇 명 있었는지 그거는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2016년에 여기는 세대수, 여기 인구수, 남녀분, 네. 여기가 총 세대수, 여기 인구수, 여기가 남자분수, 여자분수. 그러니까 2016년에는 67만 5,575명 정도. 네. 지금은 2019년이니까 조금 더 늘어났겠죠. 아무래도 동탄 신도시가 계속 개발이 되고 있으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이 초기 부분에 35년에 목표 인구가 약 119만 명 정도 된다고 했던 것 같아요. 119만 명. 그럼 2016년에 약 67만 명 정도 있으니까 아직까지 좀 많이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외부에서 그 인구 구조는 2016년 말 현재 화성시의 인구 구조 현황을 보면 비생산 연령이고, 이분들은 일을 하실 수 없는 어린 분들이죠. 0세에서 14세 인구 비율은 20.2%, 65세 인구 비율이 12.3%로 나타납니다. 노령화 인구의 경우에는 2007년 8.2%, 2016년 8.3%로 2007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점차 선진국형 인구 구조의 모습을 형성하면서 화성시가 점차, 이거는 좀 사회 문제죠. 점차 노령화 사회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16년 기준 화성시의 연령별 인구 구성을 보면 30, 40세 일하시는 분들이죠. 인구가 전체 19.13%로 가장 많으며, 그래도 다행이긴 한데 40세에서 50세가 18.89%, 20세에서 30세가 11.06%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자료도 16년 최근 자료 정도만 보시겠습니다. 총 인구가 64만 명 정도 되고, 남자분이 33만 명 약간, 네, 여자분이 30만 9천 명 정도. 여기는 일을 하실 수 없는 연령대이시죠. 여기도 일을 하실 수 없는 연령대. 여기가 이제 조금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시고, 네, 요 정도만 보시겠습니다. 네, 이거 다 읽으려면은 몇 날 며칠 읽어야 될 것 같아서. 네, 화성시 연령별 인구 구조 비교입니다. 여기 여기 파란색은 남자분, 네, 노란색은 여자분. 그래도 여기 40세에서 34세에서 아니요, 39세에서 한 44세 분들 좀 많으시고, 남자분은, 여자분도 마찬가지네요. 이렇게 좀 많으신 편입니다. 일단 이렇게 글로 쓴 거를 이렇게 이제 좀 세분화해서 디테일한 수치로 보여주는 거니까, 일단은 글을 읽어보고, 이런 표 같은 거는 조금 그냥 너무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말 기준 남자가 33만 923명으로 약 전체의 51.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자분은 30만 9,967명, 48.37%입니다. 화성시 남녀 인구 비율은 죄송합니다. 네, 전반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60세 이상 노령 인구는 여자분이 좀 많으신 것 같고 남자는 20대에서 50대 젊은 계층이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인구 구조가. 네, 지금도 이제 어느덧 한 3, 40분이 지난 것 같은데요. 이제 너무 또 길면은 또 지루하시니까 이번 시간은 여기 47페이지까지 읽는 걸로 하고, 이게 47페이지 하고 다음부터 48페이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왜 이러냐? 네, 다음 시간은 화성시 특성과 현황에서 이제 토지 이용에 대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거, 네. 네, 혹시 제 이거를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동탄 반송동에서 공인중개사 운영하고 있는 소장 이근탁이라고 합니다. 동탄탑 부동산입니다. 감사합니다.